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듀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세별이라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겁니다. 우리 2022년 1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오늘 총평을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우리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학습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건데요. 특히나 아주 주요한 4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어느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실 거냐면요. 우리 국어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2022년 1회에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졌는지 총평입니다. 일단은 우리 새로운 작품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조금 겁먹지 않으셔도 될 부분은 유형 변화는 크게 없었다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년에 대비했을 때 난이도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출제된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요. 우리 화법이라던가 작문, 문법에서 한번 살펴봐 주셨을 때 난이도 같은 경우는 중하 수준으로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서 출제된 부분 같은 경우를 봐주시면 우리 자화장이라던가 마지막 땅 그리고 제망매가 심청전 같은 경우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독서 같은 경우는요. 서술상 특징 그리고 지문의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간에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셔야 될까요? 자, 우리가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매우 중요한 것이 문제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꾸준하게 문제풀이를 학습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 특히 중요한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표준 발음법이라던가 한글 맞춤법, 그리고 문법 요소, 그리고 중세 국어 중심을 학습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 같은 경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하고 현대를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고전 같은 경우는 우리 관현도 작품 같은 경우를 특히 열심히 학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요. 기출이 되지 않았던 미기출 작품 같은 경우 위주로 학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어에서 독서 같은 경우는요. 지문 같은 경우가, 주어진 지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지문을 읽으시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하실 때는 지문을 조금 꼼꼼히 읽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휘의 의미를 파악해 주셔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시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수학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존의 빈출 유형을 토대로 해서 여기도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상과 하를 나누어서 출제율을 한번 살펴봐 주셨을 때 수학 상 같은 경우가 70% 그리고 수학 하 같은 경우가 30%의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방정식하고 부등식 단원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30% 정도였습니다. 가장 높았다라는 거 이번 시험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하셨을 텐데 좀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복잡한 계산 문제라던가 조금 특이한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학 같은 경우 준비하실 때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저는 기초가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에 기초가 부족하시다면 특히 우리 단기의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 위해서 우리 기초 수학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스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초 개념을 정립하신 후에 기본 이론을 시작으로 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시작을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출제율이 높은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의 기본 개념을 조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고 계산해 주시는 연습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가 공식이 매우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공식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 공식대로 계산을 많이 해 주시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를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수학도 우리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요. 영어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휘, 실용 영어, 독해 부분 중에서 우리 어휘의 비중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그리고 이제 빈출 유형을 한번 살펴봐 주셨을 때 그것과 비교했을 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휘 같은 경우는 우리 고득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특히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겠고요. 실용 영어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문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독해의 지문 경우는요.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소재로 다루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를 우리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셔야 될까요? 자, 어휘, 실용영어, 독해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어휘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좀 중등 수준의 단어라던가 그리고 수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셨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해 두셔야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단어, 수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나 다의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의어는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용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어휘에 조금 익숙해지도록 특히 꾸준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연습해서 풀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 같은 경우는요.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바이러스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전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 어휘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과학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자료 해석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우리 만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우리 고난도 학습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한 3문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신다면 특히나 그 고난도 문제, 고난도 개념을 익혀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3문제, 4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총 4단원인데요. 1단원에서 우리 물질과 규칙성 1단원에서 출제율이 36%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높은 출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난이도가 상 정도인 문제가 3, 4문제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요. 수평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전자기 유도,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을 이동하는데 어떤 물질이 이동되는지에 대한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단기에 고득점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까요? 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핵심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의 의미 파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의 의미 파악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 자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림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 있도록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쉽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올해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시고 하신다면 다양한 기출 유형을 조금 더 촘촘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자료 해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기간에 혹시 고득점으로 저는 합격하고 싶습니다 하고 계신다면 우리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강의도 준비하고 계시고요. 기출문제도 분석하셔서 그에 맞는 강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에듀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